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인정의 대표 변호사 강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현금 청산, 그러니까 재개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 있어서 지연 가산금의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용 재결, 그러니까 재개발 수용 재결과 지연 가산금에 관해서는 제가 칼럼에도 글을 많이 썼고 블로그에도 글을 올렸고 동영상도 많이 이제 찍었는데요. 이 건과 관련하여 최근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1심에서도 전부 승소한 사안인데요. 어떤 사안이냐면 서울에 있는 성북구에 있는 모 재개발 조합에서 저희가 그 지연가산금 저희 의뢰인들이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위원회에서 다 인정받았는데 그 지연가산금에 대해서 조합이 다 인정할 수 없다, 아니면 적어도 절반 정도를 공제해야 된다라고 그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죠. 지연가산금 채무가 없다고요. 근데 이 근거가 뭐였냐면 애초에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었는데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신청이 각하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원래 수용재결 신청을 하기 전에는 그 수용재결 대상자, 그러니까 재개발 현금 청산자들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 절차가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한 그 금액조차도 종전 자산가액으로만 제시를 했고 현금 청산자를 위한 청산 금액은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수용재결 신청이 각하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새로운 현금 청산자를 위한 감정을 하고 협의 절차를 물론 형식적이긴 하지만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그 수용재결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용재결에 이 뒤늦게 된 수용재결에 따라서 지연가산금이 다 인정되고 이제 받게 되었는데, 이 조합은 그것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애초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긴 했으니까, 물론 각하됐다고 하더라도 하긴 했으니까 수용재결 그 당시 최초의 수용재결 신청할 때까지의 지연가산금만 인정할 수 있다라고 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수용재결 신청이라 한 거는 그렇게 되면은 아무런 절차도 지키지 않고 그냥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재개발 현금 청산자로부터 신청 청구를 받자마자 바로 그냥 수용위원회에다가 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이런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말하는 수용재결 신청은 정상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각하가 되지 않는 적법한 수용재결 신청까지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지연가산금이 다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조합이 이후에 수용재결 신청이 각하되고 나서 협의도 하고 현금 청산자를 위한 청산 감정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여 수용재결 신청한 그 현금 청산자들에게 손해가 없다고도 주장을 하였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개발 현금 청산에서 지연가산금 제도란 취지 자체가 이 수용재결 신청이 늦어진 데 대한 손해를 묻는, 어떤 페널티를 묻는 그런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간접 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의 주장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용재결 신청권,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해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한테만 있는데 그 권리는 현금 청산자에게 없으니까 마냥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수용재결을 받아서 돈을 받고 나가야 될 현금 청산자 입장에서는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한없이 기다려야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수용재결 신청권이 있는 조합에게 수용재결 신청을 받고 나서 60일 내로는 수용재결 신청을 하라 라고 한 것이고, 그 60일이 지나게 되면은 나중에 정해지는 보상금에 대해서 연 15% 가산금을 줘라 라는 간접적인 강제 의미를 가진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두 가지 주장을 하였고, 1심 재판부, 그러니까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다 인정하여 전부 승소를 하였고요.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날 판결이 났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저희 주장을 모두 다 인정을 하여 그 조합이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해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아직 지금 상고를 할 수 있는 상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합 측이 상고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상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 가서도 크게 법리가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은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이 수용재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협상이나 현금 청산자를 위한 청산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적법한 절차를 다 거친 수용재개 신청이라야만 그때까지 지연가산금이 발생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수용재개 신청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효이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다시 하게 되는 적법한 수용재개 신청까지 기간 동안 지연가산금은 계속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용재결과 지연가산금, 그러니까 수용재결 신청 청구에 따르는 지연가산금은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이 개정돼 시행된 2월 9일 이전의 사안만 적용되는 것인데요. 사실 근데 이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례는 현재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용재결 신청 청구도 2018년 2월 9일 이후에 돼야 되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도 2012년 8월경 이후에 돼야 되고,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신청도 그 이후에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요건을 다 만족시키는 조합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고, 적어도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법 적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좀 참고를 많이 하셔서요, 전문 변호사 상담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회사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